플랜즈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헤드폰 앰프를 가져와 봤어요. 쉘 일렉트로닉스라고 독일에 있는 회사인데요. 저도 리뷰를 통해서 처음 접해본 약간 생소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이고 오늘 가지고 나온 HM1이라는 이 레퍼런스 헤드폰 앰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 제품인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작자가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설적인 유명한 코니 플랭크 스튜디오라는 녹음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런 스튜디오에 가보면 믹싱 콘솔 같은 게 있는데 커스텀 형태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커스텀 믹싱 콘솔의 제작자가 바로 마이클입니다. 70년대부터 그 56채널 믹싱 콘솔을 커스텀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코니 플랭크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커스텀 믹싱 콘솔을 제작을 하고 그 외에 프로용 장비들을 70년대, 80년대 줄곧 이렇게 생산해 와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봤더니 주요 제품군들이 죄다 프로 장비더라고요. 사실 저는 헤드폰 앰프 종류가 많을까 하고 이렇게 봤는데 대부분이 프로 장비입니다. 오직 이 제품만 헤드폰 앰프용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품군을 살펴봤더니 2채널 이퀄라이저 뿐만 아니라 믹싱 콘솔, 인서트 마스터, 그리고 방송용 렉, 이런 것들 정말 방송용 프로 장비들을 위한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이 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HM1 레퍼런스 헤드폰 앰프 외관부터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1년에 생산하는 양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해요. 1년에 50개만 생산하는 제품이라고 하고요. 제품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헤드폰 앰프 본체부,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조그만한 제품 외장 전원부입니다. 그리고 헤드폰 앰프부와 전원부를 연결하는 전용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약간 좀 투박한 그런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아시겠지만 풀 사이즈 제품은 아니에요. 하프 사이즈 정도에 되는 그런 크기의 제품이고요. 양옆에 이렇게 방열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열 배출을 용이하게 해서 내구성을 높인 그런 설계 구조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회사명이 필기체로 멋있게 써 있고요.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그 부분이 노란 빛으로 빛이 나게 됩니다. 좌측부터 보시면은 밸런스 헤드폰 연결 단자부가 있고 그 옆에 6.35mm 구경의 그 일반적인 헤드폰 앰프 단자 달려 있고요. 언밸런스랑 밸런스 타입 동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 제품 A 클래스로 동작하는 모드가 있고 A 클래스 앤 서버 모드라고 해서 피드백을 반영을 하는 A 클래스 동작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동작 모드 선택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볼륨 노브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제품 A 타입 입력, B 타입 입력 이렇게 두 가지 소스 기기를 동시에 입력을 받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버튼으로 눌러서 어떤 신호가 들어오는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기기의 볼륨을 따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볼륨 조절 노브가 각각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노브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쯤에 있는 이 노브는요, 왼쪽 오른쪽 밸런스를 조정하는 그런 노브고요. 차례대로 왼쪽은 베이스, 오른쪽은 트래블에 해당하는 고역 조절하는 노브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의 노브가 정말 색다르고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헤드폰을 듣다 보면은 음상이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맺히는데요. 그 음상의 넓이를 조절할 수 있는 스테레오 이미징 조절 노브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으로 조절하게 되면은 마치 모노 소스처럼 음상이 탁 가운데로 모이고요. 제일 오른쪽으로 하면 막 극단적으로 넓어지기도 합니다. 헤드폰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잖아요. 각각의 헤드폰 대비 이미징 맺히는 정도가 어디까지 극단적으로 넓어질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볼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조절 노브였습니다. 이 소스 선택 바로 밑에 이제 다이렉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밑에 부분에 설정한 것들이 신호 설정 값이 바이패스 돼서 순수하게 입력된 신호를 그대로 보내는 그런 다이렉트 스위치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면 외관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조작하는지 설명까지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이 제품 특징이 소스 기기를 두 개를 동시에 입력을 해놓고
어떤 소스 기기를 들을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 소스 기기, B 소스 기기를 A/B 비교 테스트하기에 상당히 용이하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잠깐 제품을 들어서 후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연결 단자들이 빼곡하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섹션 입력 부분, B 섹션 입력 부분, 언밸런스 타입과 밸런스 타입 둘 다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밸런스와 언밸런스 사이에 보시면은 개인 조절이 0dB랑 15dB 이렇게 토글 스위치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된 소스 기기의 출력 전압이 낮은 경우에는 낮은 출력 전압을 보상을 하셔서 들으시면은 그 전면 볼륨 노브를 뭐 12시 이상으로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출력 단자 부분이 있어요. 아날로그 아웃 단자가 있어서 단순 헤드폰 앰프 뿐만 아니라 어떤 하이파이 시스템의 프리앰프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올인원 타입의 액티브 타입 스피커를 쓰시면은 그냥 이 앰프랑 액티브 스피커만으로도 그냥 시스템이 구성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간편하게 구성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쪽 보시면은 상당히 좀 특이한 단자가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원부 케이블이 연결되는 단자입니다. 16핀 구성의 막 핀수가 상당히 조밀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장 전원부랑 연결이 돼서 전원은 이쪽에서 공급을 받고요. 리니어 파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외장 전원부는 지금 제가 잠깐 들었는데 뭐 크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리니어 파워 구성으로 돼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파워 케이블 들어가는데 16핀 전용 규격 단자로 DC를 출력을 해서 동작하는 제품입니다. 자, 제품을 다시 전면으로 돌려놨고요. 전압 셀렉터가 있어요. 100V부터 250V까지 모든 전압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전압 토글 스위치가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외관 설명은 모두 끝난 것 같고요.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품 내부가 풀 밸런스 설계로 듀얼 모노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모노럴 구조, 물량 투입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디자인 채택했고요. 클래스 A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아이들 상태에서도 전원 전력 소모가 40W로 일정하게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볼륨이 높아져서 피크치 경우에는 60W까지 소모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발열과 전력 소모량은 있다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제품 주파수 응답 특성이 10Hz부터 30kHz까지 커버하는 광대역 제품 설계가 되었다고 하고요. 완벽한 임펄스 응답 특성을 보인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좀 들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제품 프리앰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적인 프리앰프는 출력 임피던스는 낮아야 되고 입력 임피던스는 높아야 된다고 가끔 제가 영상에서 프리앰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앰프 입력 임피던스는 47ohm으로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준수하게 잘 설계된 제품으로 보이고요. 입력 임피던스는 20kΩ으로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그런 일반적인 사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력 임피던스가 낮다는 점, 그래서 그 헤드폰이나 파워앰프 쪽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신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출력 임피던스가 낮게 설정됐다는 점, 그런 점은 상당히 참고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품 A 클래스로 동작할 때도 있고 A 클래스 앤 서버 모드로 동작해서 피드백을 수용하는 모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각 동작 모드별로 외율이 조금 다릅니다. A 클래스의 경우 0.07%의 아주 낮은 외율을 갖고 있는데 A 클래스 앤 서버의 경우 0.0005%로 A 클래스 대비 더 낮은 외율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준수한 스펙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스펙이고 청감상으로 들어보셔서 좋은 쪽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모드별로 어떻게 전환했을 때 들리는지는 이따 시청평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제품 A 클래스로 동작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40W를 항상 소모하고 있고 그게 대부분 열로 발산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제품 가지고 테스트를 할 때 전원을 넣고 그냥 전원을 안 끄고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제품을 좀 대여해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A 클래스 제품 어떤 파워 앰프들은 정말 뜨끈뜨끈하고 딱 됐을 때 뜨거워 이런 제품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방열판 구조가 잘 돼 있어서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의 열을 발산을 하고 있었고요. 뭐 열 때문에 여름철에 뭐 고생하시다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프로용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던 회사다 보니까 그런 내구성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제품 무게는 본체가 한 5kg 정도? 생각보다 되게 묵직하고요. 이 전원부는 1.2kg로 그냥 듬직한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 어떻게 들어봤는지 시청 테스트 환경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청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은 수입원과 플레인지 배려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이 제품 자택에서 대여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제품이 가격이 헤드폰 앰프 치고는 상당히 고가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DAC 연결을 해줬고요. MSB 셀렉트 덱이랑 트랜스페어런트 매그넘 오퍼스 밸런스 케이블을 이 제품에 연결을 해서 오랜더 N30과 DCS 스칼라티 클럭을 통해서 재생을 해줬습니다. 최상위 대접을 해줬고요. 매칭된 헤드폰으로는 제 옆에 있는 이 독일의 헤드사의 헤드폰이라는 이 제품 있죠. 풀 사이즈 리본 트위터 유닛이 탑재된 걸로 유명한 고가 헤드폰인데 이 제품 수입원에서 같이 대여를 받아서 사용을 해봤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제나이즈의 HD650이라든가 AKG의 뭐 스테디셀러 K701 같은 제품도 연결을 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나이저 HD650을 들어보다가 뭐 헤드사의 헤드폰으로도 바로 스위칭해서 뭐 들어보기도 했고요. MSB 셀렉트 DAC도 들어봤지만 상대적으로 좀 저가 소스 기기, 예를 들어서 뭐 캠브리지 매직덱이라고 해서 최신 제품이 있는데 뭐 그런 제품도 연결을 해서 비교도 해보고 상당히 좀 다각적으로 시청을 해봤음을 밝혀드립니다. 자, 그럼 시청평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최근에 경험해본 헤드폰 앰프 중에서 헤드폰 구동력은 이 제품이 가장 발군이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헤드폰이 잠재하고 있는 그 능력을 팍팍 긁어서 죄다 발산할 수 있게끔 충분히 잘 구동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이전에 접해봤던 제품들이 300만원대 AB 클래스 방식의 헤드폰 앰프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 300만원대 그 AB 클래스 제품 대비 순 A 클래스 방식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A 클래스 특성을 원하는 분들의 상당히 좋은 대안이 나타났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A 클래스답게 음이 좀 따스한 편이고요. 달아오르는 열기 같은 거를 잘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AB 클래스 제품은 언뜻 들으면 되게 해상력은 좋지만 너무 쿨앤클리어로 빠져서 그런 점이 좀 걸렸는데 이 제품은 A 클래스다운 그런 특성을 잘 재생음에 녹여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따스하면서도 헤드폰 구동이 잘 됐다는 점 그렇게 요약을 드리고요. 시청할 때는 이 헤드사의 헤드폰 같은 경우 상당히 성능이 출중하기 때문에 굳이 뭔가 톤 컨트롤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다이렉트로 들었고요. HD650 같은 경우 리와이어링을 안 하면은 번들 선이 좀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톤 컨트롤에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좋은 음질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톤 컨트롤을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이 HM1에 들어있는 고역 조절 노브는 상당히 성능이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렉트 모드로 듣다가도 톤 컨트롤 이용해서도 좀 생동감 있게 톤을 강조해서 듣기도 했고요. 조작하는 재미가 있고 듣는 재미가 있는 그런 앰프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헤드폰 앰프의 증폭 성향은 아까 뭐 따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입력된 신호를 충실하게 헤드폰으로 전달해 주려는 그런 느낌이 강했고요. 토널 밸런스 측면에서도 전혀 아무런 뭐 흠잡을 때라든가 뭐 이런 특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펄스 응답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해서 음의 시작과 마무리까지 절도 있는 재생음 들을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펙에 어떤 특성의 헤드폰을 매칭을 하더라도 그 헤드폰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 다 끌어내서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뭐 다 들어와 연결해봐 뭐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상당히 이 제품의 그 자신감이
사운드에서 엿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곡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실제로 들었던 그 시청곡 소개해드리면서 재생음 특성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본 곡은 독일의 스투카르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바흐 골드베르그 변주곡 앨범이 있어요. 여기서 첫 곡 아리아와 변주 1 트랙을 들어봤습니다. 하이파이를 주로 감상하면서 이제 헤드폰 같은 경우는 저는 서브로 가끔 듣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상급의 헤드폰 체험은 정말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현악기의 미묘한 질감이 적절히 잘 표현되고 훨씬 더 분석적으로 세세하게 잘 표현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물려봤던 세 가지 종류의 헤드폰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잘 구동해줘서 이 정도까지 제가 갖고 있는 헤드폰이 이렇게 구동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끔 되는 그런 경험을 해줬습니다. 역대급으로 그냥 헤드폰 앰프 중에서는 구동력이 좋은, 완성도 높은 음을 들을 수 있었고요. 아까 총평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현악의 시작음과 끝 마무리까지 상당히 그 끝맺음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구동력이 좋다고 느꼈고 완성도 높은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본 곡은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라고, 이것도 제가 리뷰 때 종종 자주 인용하는 곡입니다. We Get Request 앨범 중에서 유르쿠투미 들어봤습니다. K2HD 버전의 고음질 CD로 들어봤고요. 이 곡 초반에 트라이앵글을 칭 하고 이렇게 때리는 그 소리가 그 확산되는 느낌이 상당히 수준 높게 잘 묘사가 됐고요. 오스카 피터슨의 그 피아노 연주도 수준 높게 그 피아노 톤이라든가 연주 그런 느낌이 잘 살아서 잘 묘사가 됐고요. 이어서 들리는 그 드럼 주자의 브러쉬드 타입의 드럼 스틱에 때리는 느낌의 표현이 상당히 수준급으로 잘 묘사가 됐고요. 더블 베이스 주자의 그 현 튕기는 그 울림음이라든가 그 질감이라든가 베이스의 양감, 이런 것들이 무엇 하나 빠지는 감 없이 그 정상급 헤드폰 앰프의 소리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런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저한테 막 어필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음반 상당히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정말 리뷰 때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음반인데 1분 정도에서 1분 33초에 해당하는 그 구간에 베이스 주자가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연주를 하고 있다는 거는 처음 느꼈어요. 해상력이 고스란히 남김없이 그대로 전달돼서 헤드폰으로 전달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흥얼거리는 소리가 정말 사실적으로 잘 들리더라고요. 상당히 크게 들렸고요. 그래서 프로용 분들이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그런 남김없이 정보를 세세하게 듣는데 상당히 적합하게 잘 설계된 제품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음반을 듣는데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이파이만 제가 좀 주로 매진하는 성향이었는데 헤드폰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 그런 계기가 된 시청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좀 장르를 바꿔봤어요. 팝 음악으로 골라봤고요. 빠른 비트의 마이클 잭슨의 그 빌리진 들어봤습니다. 넘버 원스 앨범의 2496 버전으로 마스터 음원으로 들어봤고요. 곡 초반부터 엄청난 정보량이 귀에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 그냥 단박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 되게 흥겨운 그런 템포를 가지고 있는데 다이나믹스 특성이라든가 저역 양감 표현, 그리고 임펄스 응답, 그러니까 과도 응답 특성도 상당히 우수해서 음의 끝마무리가 좋았기 때문에 단정하게 매우 잘 구동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 쉐이커, 차각사각 흔들리는 쉐이커의 표현이라든가 리듬 비트를 주도하는 베이스 연주 라인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표현이 돼가지고 상당히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곡에서도 그 중간중간 트럼펫 소리라든가 코러스 소리가 이게 들리는데 스피커로 감상할 때는 또 다른 맛의 그 헤드폰만의 맛을 들려주어서 정말 그 정상급 헤드폰 앰프를 통해서 좋은 헤드폰으로 듣는 사운드는 정말 또 다른 매력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즐겁게 감상을 마쳤고요. 그럼 HM1 헤드폰 앰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같이 하이파이 중심 유저분들에게도 이런 완성도 높은 제품은 그냥 한 번쯤 들어볼까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완성도 높은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새 층간소음 같은 것 때문에 심야 시간에는 볼륨을 저도 막 그렇게 마음껏 높여서 듣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시간에도 볼륨 포기하지 않고 좋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면 컨트롤 패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그 톤 컨트롤 성능이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유용하게 다가왔고요. 칭찬만 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가격이 센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 제품은 순 A 클래스로 동작하도록 설계된 제품이고 듀얼 모노럴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비싼 몸값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헤드폰 앰프 가격을 보면은 300만 원 미만 제품, 그리고 AB 클래스로 대부분 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A 클래스 제품을 찾으려면 막 초고가로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 가격대 제품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관심이 확 떨어졌는데, 이 정도 중간 가격대에 정말 쓸만한 A 클래스 제품이 등장했다는 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거 약간의 그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비싼 만큼 그 3,400만 원짜리 제품과는 완전 차별적인 그런 성능을 들려줬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이 제품 상당히 의미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상당히 좋게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HM1 레퍼런스 헤드폰 믹싱 앰프 소개해드렸고요. 이번 영상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어 염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